오늘 굉장히 안개가 많이 꼈죠. 저도 저희 집이 김포인데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안개는 정말 안개.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차가 좀 많이 막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길이 막혔을 땐 제가 쓰는 방법을 써보세요. 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신이여 길을 주소서. 그리고 눈을 딱 떠보면 거짓말처럼 길이 뻥 뚫려 있어요.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시죠? 예, 신이 준 길, 갓이 준 길. 그걸 갓길이라고 그래요. 갓길. 갓길 따라 싹 오니까 좋아요. 여기 뒤에서 막 웃음소리도 들리죠? 예, 제가 알바를 몇 명 배치했어요. 웃음소리가 좀 들려야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바를 배치했는데 혹시라도 안 웃긴데 웃네? 그런 분들은 오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에 500원씩 드리기로 했거든요. anyway, 여기 오니까 정말 좋네요. 새로운 건물에. 그 다음에 아주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신 분이 계셔요. 한 주무관이며 보자마자 어머 차 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차를 주셨냐면 율무차. 그것도 그냥 율무차가 아니라 안에 이렇게 땅콩 같은 거, 호두 같은 게 이렇게 짜잘짜잘 들어가 있는 그런 율무차를 주셨어요. 그래서 간혹 제가 강의하다가 그 땅콩이 튈 수도 있어요. 입에 막 꼈네. 그래도 뭐 이 역경을 해치고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유머로 소통하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유머가 뭔지 아세요? 유머가 뭔지 제일 먼저 댓글 달아주신 분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난 유머를 뭐라고 생각한다. 자, 우리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제가 가져온 선물 드리겠어요. 웃긴 거. 자, 우리 웃긴 거라고 쓰신 웃기고 잼남, 재미있는 것. 깔깔. 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유머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윤활유다. 윤활유.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실 때 윤활유가 떨어지면요, 엔진 다 망가져요. 쇳길이 부닥치면요, 뻑뻑뻑 하다가 막 불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윤활유가 들어가면 이 뻑뻑하던 쇠와의 마찰도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기 참 힘드시죠? 요즘 애들 말도 안 들어. 우리 땐요, 선생님 말 참 잘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 그 아이들은 말을 잘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 듣잖아. 그러니까 참으로 그 학교 다니기도 쉽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은 학교 가기가 그렇게 싫대요. 엄마, 나 정말 학교 가기 싫어. 야, 이놈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학교 가기 싫어. 야, 네가 학교 안 가면 어떡해? 그럼 엄마, 학교 가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럼 내가 학교 갈게. 네가 임마 선생이잖아. 선생이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되겠냐? 솔직히 선생들도 가기 싫은 게 학교예요. 학교. 전미선 씨 감사합니다. 여기다 크크크크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분한테도 선물 드려야지. 아까 이제 처음 댓글 남겨주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크크크 하신 분, 요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저는 뻥을 치지 않아요. 저는 누구처럼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안 주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꼭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미선 씨는 내가 좋아하는 탤런트 이름하고 똑같네. 전미선. 전미선 씨 제가 꼭 기억하고 있으니까 끝에 가서 제가 선물 나눠드릴 때 꼭 받아가세요. 이렇게 뭘 줘야 좋아해. 뭘 좋아야. 우리 마누라도요, 날 좋아하는 것 같아도 한 달에 딱 한 번밖에 안 좋아해요. 언제? 월급 갖다 줄 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앞으로 이제 거의 1시간 한 40분 동안 들으시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갖고 있던 선물을 다 풀어버릴 거예요. 저는 윤활유와 같은 이 유머를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제 직업 뭐요? 탈쓰고 작가. 맞아요. 작가예요. 누구야? 배우.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배우였어요. 제가 연극영화과를 나왔거든요. 한양대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저희 때는요, 중앙대,
동국대, 한양대 이렇게 세 군데밖에는 연극영화과가 없었어요. 서울예전이 있었다고요? 에이, 서울예전은 전문대잖아.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거기 출신이 더 잘 됐어. 거기 출신이 신동엽도 거기 나왔고, 그래서 저는 아유 그 당시 서울예전 갈 걸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연극영화과를 갔는 줄 알아요? 얼굴만 보면 척 보면 알죠? 예, 왜 연극영화과를 갔는지. 바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때문이에요. 고3 때 선생님이 장훈아 너는 앞으로 어느 대학교에 지원할래? 그래서 제가 네 선생님 저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갈 겁니다. 그랬다가요 엄청 얻어맞았어요. 이게 살이 찐 게 아니고요. 그때 맞은 붓기가 안 빠져서 지금도 얼굴이 이 모양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제가 공부를 아주 조금 못했거든요. 선생님 그럼 저는 도대체 어느 대학을 가야 된단 말입니까? 재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오은영 우리 담임선생님 말씀이 야 네가 갈 수 있는 데는 군대야 군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대학을 가야 되겠어요. 서울대 법대 써주세요. 왜냐 어차피 성적으로 봐서 떨어질 게 뻔한데 기왕이면 서울대 법대 쳤다 떨어졌다 아유 그럼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시고 야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 어머니 모시고 와 어머니. 아 참고로 우리 엄마는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요 머리에다가 파마 머리 뒤집어 씌워놓으면 그게 우리 엄마예요. 엄마. 아유 우리 엄마 지금 이런 얼굴로 평생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신지 알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잘생긴 미남을 만났어. 우리 아빠는 되게 잘생겼다. 그래서 우리 누나는 아빠를 닮았고 나는 엄마를 닮은 거예요. 아차 우리 누나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강사로 초대받은 이유가 제가 학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우리 누나가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셨어요. 남들은 우리 누나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뭐 의대에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더라고요. 누나, 왜 의대 가지 사범대 갔어? 그랬더니 누나 하는 말이 의사가 되면 맨날 만나는 게 환자들이잖아. 그리고 하는 말이 어디가 아파 오셨어요? 맨날 그 말밖에 안 하잖아. 환자들 사이에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가지고 의사가 안 되고 애들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사표를 내셨어요. 누나 이렇게 좋은 여선생 자리를 왜 그만뒀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사랑스러워서 선생이 됐는데 지금은 애들이 너무 미워. 선생님은 애들이 미우면 학교 다니면 안 돼. 그리고서 딱 사표를 내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미웠는지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지금은 더 행복하게 사세요. 왜? 재혼을 했는데 건물주를 만났거든요. 건물주. 옛날에는 이혼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흠이 됐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재혼도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여자들이 재혼하는데 제일 필요한 건 매력이잖아요. 남자는 재력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너무 불행해 이러신 분들은 결혼 생활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났는데 지금이야 어때? 지금이야 뭐 이혼하고 뭐 재혼하고 이런 게 큰 흠은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다시 저의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요 서울대 법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오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상훈이가 어디 간다고 그러는지 아시죠? 그럼요 선생님. 우리 아들은요 의대 아닌 법대예요. 선생님 서울대 의대 갈까요? 서울대 법대 갈까요?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선생님이 아이고 어머니 성적표 좀 보세요. 성적표. 그러면서 원본 성적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처음으로 원본 성적표를 보고서 교무실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그냥 선생님이 주신 물을 안 먹었으면은 못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놀라시길래 선생님이 어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상훈이 좋은 대학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전년도 미달인과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미달인가? 그게 바로 한양대 연극영화과였어요. 지금은 한양대 연극영화과가 엄청 들어가기 힘든 거 아시죠? 그런데 옛날엔요, 연극영화과는 공부 못하는 딴따라들, 나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가던데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당시에는 연극영화과가 달랑 3개밖에 없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150개 이상의 연극영화 영상 관련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출신들이요, 동기들이 교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왜? 과가 막 늘어났잖아요. 과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 좋은 거 요것만 신경 쓰지 말고 미래에 좋아질 게 뭔지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한 성적 올리는 법만 가르칠 게 아니라 미래는 이렇게 변할 거야 라는 거, 그런 걸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 생각이 나요. 달중이라는 이름. 우리는 성함을 안 부르고 별명을 불렀어요. 별명이 빤스예요. 빤스. 왜 빤스 선생님인지 알아요? 그 수학여행 갔다가 그 설악산 쪽에 호수물, 폭포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빤스만 입고 막 들어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 별명이 빤스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여름이었어요. 여름 보충 수업 시간인데 백목을 그냥 팍 집어던지더니 아이고 내가 이 돌깨로 나와. 이게 학교가 아니라 채석장이야, 채석장. 그러더니 야 책 덮어. 니들 같은 놈들 대학 갈 필요 없어. 내 말 들어, 내 말. 그러시더니요, 4년 등록금으로 내가 찍어주는 곳에 땅이나 사, 이 새끼들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칠판에다가 이렇게 서울시 지도를 그리시고요, 꽝꽝꽝꽝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그게 어딘 줄 알아요? 압구정동, 잠실, 말죽거리, 분당, 뭐 전부 이런 쪽이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면요, 그때 빤스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진리였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아유, 우리가 괜한 헛짓거리 했어. 우리가 대학 들어가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 빤스 선생이 찍어준 데다가 땅을 샀으면은 나는 지금 더 행복할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나요? 뭐 몇몇 분들은 와닿으실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맞아. 실제 이런 건요, 옛날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이경옥 씨, 우리 학교 쌤도 땅이나 찍어주시지? 이경옥 씨 왜 그래? 이경옥 씨는 땅 찍어줬어도 안 샀잖아. 안 사면서 뭘 그래? 내가 지금 찍어줄까? 지금? 여러분, 집 사세요. 집사.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떨어지질 않아요. 실제로 2년 전에요, 저 아시는 분이 코로나가 땅 터지자마자 이제 땅이든 금이든 은이든 뭐든 사놔. 앞으로 인플레가 심해져서 돈 가치는 떨어지고 이 물건의 가치는 높아질 거야. 아파트 사놔. 근데 그 당시엔 아파트가 팔리지 않을 때였어요. 2년 전에.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아파트를 사라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달랑 2%밖에 안 돼요. 2%.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유머가 좋습니다. 언제든 웃으세요. 하하하하. 이런 얘기를 해봤자 100명을 만나면요, 딱 2명만 웃습니다. 2명. 그 중에 1명은 실성한 사람이야. 실성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실천을 안 한다는 거, 그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제 말 들으니까 그래,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생기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변화되는 거, 이게 교육의 효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과연 돈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불행을 막을 수는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전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단을 걷을 때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지켜주는 돈이야. 뭐 그런 얘기도 생각나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돈만 있으면 그게 더 가난하다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제 말의 뜻은 뭔지 아시겠죠? 돈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쓸 수 있다면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3가지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세상 살면서 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뭘까요? 가족, 건강, 행복. 오케이, 좋습니다. 건강, 행복, 돈, 사랑, 친구, 유머. 누가 유머라고 적었어, 유머. 저 사람은 잔대가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잔대가리가. 내가 유머 얘기할 줄 알고 유머요. 저런 사람은 어디 가서든 복 받을 사람이야. 3가지 가장 소중한 것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건강이군요. 맞아요, 맞아. 건강입니다. 오늘도요, 전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왜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는 줄 알아요? 그만큼 건강하지가 않다는 증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60 넘은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산책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아, 나이 든 사람이 현명해진다? 아니에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미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이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업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내 몸 상태를 체크업해 봅시다. 손가락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꾹꾹 눌러보세요. 그러다가 요 옆에 눌렀는데 평소와 다르게 강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거는요, 이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굉장히 부족해졌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은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으로 요 턱 아래, 입술 아래 이런 데 눌러보세요. 이런 거 눌러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아프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안면에 피가 잘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명치를 꾹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프죠. 이런 사람은 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눌러도 전부 아픈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항상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크업을 해야 돼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년 건강검진 해드리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를 다녀봐도 매년 건강검진을 시켜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코리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다른 나라는요, 엑스레이 같은 걸 찍으려면 어디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공항 가야 됩니다. 공항 가서 그때 한번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매년 건강검진을 참 잘해줍니다. 이런 나라 없어요, 이런 나라. 건강검진은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양방은 가지 마세요. 돈 듭니다. 한의원을 가세요, 한의원. 제가 가는 한의원은요, 그냥 얼굴만 보고도 제 병명을 맞추더라고요. 양방은 소변검사, 대변검사, 피 뽑고 위내시경, 장내시경 한다고 위아래로 쑤시고, 그런데 한의원을 딱 갔더니 내 얼굴만 딱 보더니 내 병명을 맞추더라고요. 비만이구만 이러면서 살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건강하시려면요, 살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 5kg 뺀 거예요, 5kg. 제가 한 5kg를 5개월 만에 뺐는데,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헐적 단식, 운동, 말이야 좋은데 꾸준히 실천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 간단한 방법 3가지만 안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자, 3가지가 뭡니까? 3가지만 안 먹으면 살이 빠져요. 술 아니야, 밀가루 아니야, 밥 아니야, 쌀 아니야. 자, 3가지는요, 잘 기억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요 세 가지만 안 먹으면 살이 쫙 빠집니다. 어머,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런 사람 자세히 보세요. 물을 엄청 처먹습니다. 뭐든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야채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코끼리 보세요. 코끼리. 야채만 먹는데도요 엄청 살이 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양을 좀 줄이세요. 양을.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해요. 제일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 근데 어저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집 주변을 한 4km 정도 걸었는데 걷는 것도 잘해야 돼요. 식당가를 걸으면 안 돼. 특히 맥도날드 앞에 걸으면 안 돼. 그럼 드라이브 스루로 막 가고 싶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냥 산길 아무도 없는데 식당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쭉쭉 걸으시는 거. 걷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자, 건강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뭐예요? 추억. 이 양반은 계속 추억 그러는데 이분은 아마도 첫사랑과 맺어지지 않으신 분일 거예요. 첫사랑과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엄청납니다. 첫사랑과 맺어지면요 추억이 사라져요. 왜? 집에 마누라 쳐다보세요. 첫사랑이 생깁니까? 남편 쳐다보세요. 첫사랑 생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을 만나면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게 묵념을 해줘야 돼. 묵념. 사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은 만큼 먹었잖아요. 주변 사람들 만나보니까 진짜 결혼 잘하는 사람, 진짜 장가 잘 가고 잘 간 사람은요 중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날라리가 제일 결혼 잘했어요. 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뭐가 좋은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런 교육 백날 들어봤자 여러분 변하는 거 개뿔 아무도 없어요. 조용해.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강의 안 시키니까 이건 여러분과 나만의 비밀로 해요. 사실 이런 강의를 들어서 변화되는 것보다는 좋은 피를 물려받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DNA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딱 쳐다보고서 선생님 난 이런 집에서 태어나기 싫어요. 그러고서 취소시킬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의 엄마 아빠를 딱 쳐다보고서 어머 저 두 사람이 만나서 나를 만들었다고? 절대 안 돼. 이것들 모텔 못 들어가 모텔. 그러고 막 막아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방법은 있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시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피를 물려줄 수 있는 그 조상이 되시는 거예요. 사실 태어났을 때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유머지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은요 여러분들의 유머 성향입니다. 선생님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로부터 좋은 피를 물려받아서 유머 지수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난 중간인 것 같아요. 난 조금밖에 없어요. 난 유머 지수 없어요. 이렇게 선천적인 여러분의 유머 지수를 표시하시고요. 이쪽 손은요 후천적인 노력입니다. 저는요 엄청 노력해요. 난 보통 노력해요. 난 조금밖에 노력 안 해요. 난 생각해보니까 아무 노력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는 거예요. 자, 주먹을 말아주시고 하나 둘 셋 그럼 손가락을 각각 펴시는 거예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손을 볼까요? 우리 정봉희 선생님이 내가 딱 카메라가 보이네. 선생님 손 한번 보여주세요. 정봉희 선생님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아유 반가워요. 우리 요렇게. 아이고 선생님 손 내려.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뭘 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길 원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선천적으로 내가 얼마를 갖고 태어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후천적인 노력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난 많이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후천적인 노력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긍정적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3개밖에 없었어. 그런데 후천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80점, 80점. 근데 난 아무것도 없나 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 갖고 태어난 거야. 근데 후천적으로 이 사람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50점. 낙제입니다. 낙제.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여러 선생님들은 앞으로 무조건 나는 5달란트 모든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의 키포인트 긍정입니다. 긍정. 왜 우리가 유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유머 있는 사람 이코르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추장이 이 사람 앞에선 꼼짝도 못해요. 누구냐면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에이 저 얘기 언제 건데 지금도 하고 있어. 이게 안 웃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고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고추장보다 높은 사람. 초고추장. 초고추장. 얼마나 높은 사람이야. 그게 긍정적이잖아. 그럼 좋아요. 고추장보다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 초고추장보다 더 높아. 그렇지. 태양 초고추장. 이렇게 웃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잘 웃고 잘 웃는 사람이 유머 있는 사람이에요. 유머 있는 사람이 남을 잘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진짜 유머 있는 사람은 내가 웃기는 것도 잘하지만 남을 못 웃기더라도 내가 많이 웃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제 발을 밟으셨네. 제가 천사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못 날아가게 저 밟으신 거 맞죠? 이렇게 웃어야지. 만약에 출근하다가 뒤에서 여러분을 누가 콩 받았어요. 그럼 나가가지고 아니 눈깔이 액세서리야? 왜 뒤 들이받고 난리야? 그러면 싸움받기 더 나요? 실제로 제가 차를 뽑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뒤에서 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막 웃었어요. 어머 일주일밖에 안 된 차를 범퍼를 걸레를 만들었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웃었더니 뒤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그냥 여기서 해결하면 안 될까요? 100만 원을 딱 주기 그냥 현찰 바로 주고서 끝냈어요. 내가 범퍼를 갈았을 것 같아요? 안 갈았지. 그냥 살짝 이렇게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또 어떤 놈이 뒤에서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바꾸면 돼. 그때. 그러니까 저는 차를 뽑은 지 일주일 만에 1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 이런 일이 많아요. 전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 갈 일이 많은데 갈 때마다 옆자리 누가 타면 괴로워요. 옆에 아무도 안 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무슨 대한항공 아들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저기요 제가 코를 심하게 곱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귀 잘 안 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앉혀주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옆자리를 비워놓는다니까. 그럼 난 누워서 가는 거야. 야 이코노믹에서 난 비즈니스의 향기가 느껴져 이러면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다른 분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죠. 특히 교장 선생님들하고 갈등 많죠. 내가 안 봐도 뻔해.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들 강의할 땐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가 잘 돌아가려면요 여러분들 항상 잘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제일 잘해 주셔야 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학교 문 열쇠 갖고 계신 수위 아저씨들,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잘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문 안 열면요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본업인 거는 누구나 다 잘 알죠. 아니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잘해주는 거는 당연하지만 이 선생님들을 뒤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교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뭔지 알아요? 항상 웃고 다니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칭찬. 실제로 제가
그 오은영 선생님인가요? 저는 그 선생님 TV는 잘 안 봐요.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는 TV를 보면 그 뭐지? 제목? 난 제목도 잘 몰라. 꼭 무슨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 이게 사자머리 해가지고.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재핑을 하다가 우연히 딱 보게 됐는데 어떤 아이가 솔루션이 다 끝났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금쪽 같은 내 새끼다. 금쪽 같은. 아유 금쪽 같은 내 새끼. 나는 완전 그 나무 쪽 같아. 나무 쪽. 내 새끼는 막 도끼로 패고 싶더라고. 어쨌든 내 아들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맞아 그 프로야. 근데 그 조그만 여자아이가 오은영 선생님이 이제 솔루션 끝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영숙이라고 그래. 영숙아 너는 엄마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니? 그랬더니 그 영숙이가요. 귓속말로 얘기해도 돼요? 얘가 그 정도로 자신감이 없는 애예요. 귓속말로 얘기해도 돼요? 그럼. 그랬더니 엄마 귀에다가 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엄마 나 떡볶이 사줘.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 아이는 그랬대요. 뭐라 그랬을까? 맞춰봐. 맞추는 분께 또 선물 드려야지. 자 이제 네 번째 선물 나갑니다. 야 나 오늘 받은 강의로 선물로 다 쏜다. 다 쏴. 그 아이가 엄마한테 진짜로 듣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사랑해요? 아니? 그렇지. 여기 잘하네. 역시 선생님들이 잘 알아. 나 잘했다고 칭찬 좀 해달래. 나 잘했다고. 근데 그걸 보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여러분들도 그 얘기 들으면 지금 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뭐야? 교장 선생님한테 이거 언제까지 해놓으라는데 아직도 안 된 거야? 맨날 그런 야단만 들었잖아. 진짜 듣고 싶은 건 칭찬이야. 칭찬. 우리 이주연 선생님 아인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전화해줄까? 아인초 교장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한테 칭찬 좀 해. 칭찬 좀. 맨날 뭐라고 그러지 말고 맨날 칭찬해줘요? 아이고 또 갑자기 내가 교장한테 전화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에요. 칭찬해주세요. 저한테 맨날 밥 잘 먹는다고 그래요. 그게 칭찬이 아니야. 밥 잘 먹는다는 얘기는 살 좀 빼라는 얘기야. 진짜 전화하면 대박 나겠다고? 안 해. 나 진짜 전화했다가 큰일 났잖아. 저는요 강의랑 실제랑 거의 똑같아요. 철이 없어. 한 번은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내가 어느 대학이라고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 아니 강의를 하면 애들이 이렇게 앞줄부터 앉아야 되잖아. 앞줄부터. 그런데 저 뒤부터 앉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앞으로 와라.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화나죠? 네. 그땐 또 대답을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한 목숨 희생을 할게요. 제가 중간에서 강의할게요. 중간에. 그리고 중간으로 막 갔어. 중간으로. 그래서 막 강의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끊임없이 핸드폰을 보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도 유머가 이긴다라는 35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를 여러분이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렇게 핸드폰 보는 사람 있네. 집어넣어요. 1차는 내가 경고를 줬어. 그런데도 안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딱 지적해가지고 학생 아까 내가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 좀 집어넣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저는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보면서 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시에 두 가지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중에 항상 숫자 잘못 쓰고 무슨 실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해서 그래요. 작업하면서 옆으로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든지 뭐라든지 아니면 저기 장바구니에 물건 집어넣든지 그러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업무를 하실 땐 집중하시고 하나씩만 해야 돼요. 데이트도 그렇잖아. 한 여자 사귀다가 싫어지면 또 다른 여자를 사귀면 돼요. 이런 남자를 바람둥이라고 안 한다고.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니까 그런 놈이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럼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점심때 얘기하고 저녁 때 딴 여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 마찬가지야. 정말 딴 남자가 만나고 싶으면 자기야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우린 로또인가 봐. 그러고서 딱 그냥 끊어내고서 그러고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그런 여자 가지고 무슨 날라리다 바람둥이다 그런 소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두 가지가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요? 뭔데요? 동시에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가능한 게 뭐야? 하나 있어. 샤워하면서 오줌 싸는 거. 그건 가능해. 지금 크게 웃는 사람. 난 왜 그런지 안다? 어쨌든 끝끝내 내 말을 안 듣는 여학생이 있어서 그때는 내가 화가 나더라고. 세 번째니까. 핸드폰 가져와. 딱 뺏어가지고 여기 1번에 저장된 사람 누구야? 그리고 찍 눌렀어. 아빠가 저장돼 있더라고. 아빠가. 그래서 내가 스피커 버튼으로 딱 해서 마이크 대가지고 다 들을 수 있게끔. 그 여자 이름이 지영이라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본명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 내가 아까도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 안 했죠? 그 대학은 집중하는 애들이 3명밖에 없더라고. 3명. 내가 3명대라고 얘기 안 했다. 3명대라고. 어쨌든 그 대학의 지영이야. 지영이도 이거 가명이야. 가명. 핸드폰 가져와. 1번 아빠야? 꾹. 그랬더니 벨이 한 3번 울리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아빠. 저는 신청 안 했어요. 실장님께서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엄마 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래요. 엄마 하면서 들어도 돼요. 단 실장님이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내 강의가 좋으면 실장님 오늘 점심 사드리고 내 강의가 별로면은 실장님한테 밥 얻어 드세요.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해. 본인이. 근데 뭐 이렇게 길게 써?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싫어하잖아. 말을 짧게 하란 말이야. 짧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잔소리한다는 소리를 듣잖아. 3명대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여학생 띡 해가지고 아빠 받으시더라고. 저기 지영이 아버님이세요? 예, 그런데요. 여기 3명대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신상훈 교수입니다. 지영이가 지금 제 반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래요? 그 뭐 지영이를 비롯해서 그냥 애들이 그냥 일순간에 조용해지면서 집중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지영이 때문에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글쎄 지영이가요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버님, 도대체 지영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이렇게 탈모범이 되는 아이로 기르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뵀어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전화까지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영이가 우리 집 장녀인데요. 지영이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영이 때문에 피곤한 게 없어요. 아버님 지금도 일하시는 중이세요? 그럼요. 제가 지금 택시 운전하는 중인데 우리 딸 전화가 와서 잠깐 갓길에 세우고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러면서 근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 또 난 진짜 요즘 눈물이 너무 나. 아무래도 내가 나이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겼나 봐. 여성 호르몬. 눈물을 억지로 참으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거 전화 잘했다. 이 전화를 통해서 우리 지영이가 변하겠구나. 이 전화를 통해서 이 개떡같이 공부도 안 하는 놈들이 아버지 어머님들이 얼마나 우리 아들 딸들을 생각하는지 요걸 알려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속으로는 흐뭇하지만 겉으로는 눈물이 나면서 전 뭐 잠깐 특강만 가르치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영이 돌봐드릴게요. 그 전화를 딱 끊었어. 그리고 특강이 착 끝났어. 그 이후로 3명대학교에서 저한테 무슨 뭐 감사장을 주고 애들이 강의 평점 만점을 주고 그거는 옛날 얘기에나 나오는 겁니다. 옛날 얘기. 그 지영이라는 학생이 아마 학교에다가 항의를 했나 봐요. 교수란 사람, 뭐 교수도 아니죠. 특강 강사가 와가지고 자기 핸드폰을 뺏어서 마음대로 전화를 해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기 쪽을 줬다. 그런데 그 얘기를 쭉 내가 듣고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3명대에 지금 5년째 와서 특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정말 그렇게 못된 강의를 하던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 학생한테 얘기하세요. 그 지영이라는 학생 1명 때문에 내가 다시는 평생 3명대 와서 강의할 일은 없다고. 여러분 이게 정주화면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제가 1년에 한 3-4번쯤 겪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제 강의에 대해서 엄청 항의를 하고 엄청 막 그냥 안 좋은 얘기를 쓰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마도 강의 중에 지적을 했든 아니면 지적을 안 했더라도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와이프한테 하면요. 자기야,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야, 강의 또 끊겼어. 아, 왜 그러는 거야, 좀 제발. 떠드는 애들은 그냥 내버려둬. 난 근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사실 왜 학교에서 요즘 강의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애들의 태반이 자빠져 잔대요. 선생님들 그거 그만 놔두세요. 아유, 잘못해서 깨우면요. 애들이 막 선생님 때리기도 하고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야, 저는 그런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30명의 아이가 나한테 주어졌으면요.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졸지 않게끔 가르쳐 주는 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따끔하게 반성하게끔 얘기해 주는 거. 그런 선생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 옛날에 학교마다 그런 선생이 있었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막걸리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막걸리. 왜 별명이 막걸리인 줄 알아요? 처음엔 그 선생님이 얼굴이 뻘개가지고 맨날 막걸리 먹고 다녀서 막걸리인가 해서 난 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아요. 그래서 막 걸린다고 그래서 막걸리예요. 너도 걸리고 저도 걸리고 막 너 엄마 왜 그랬어? 근데 그 선생님이 같이 3년 지내보니까 아무 이유 없는데 불러다가 혼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복도에서 실내화 안 신은 놈들, 그런 놈들 잡아야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침 뱉는 놈들, 그런 놈들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은 가만 놔두는데 이 막걸리만 그렇게 하는 거야. 막걸리만. 근데 이 막걸리 선생님이요,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왜 맨날 금메달 따는 줄 알아요? 석봉근 선생님인데 그분 함자가 석자, 봉자, 근자. 우리는 막걸리라고만 불렀죠. 그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학교에다가 양궁부를 만들었어요. 교장이 이런 거 왜 하냐고 그래도 그냥 사비를 털어서라도 양궁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이 지나친 그 학교마다 생긴 양궁부가 우리나라 금메달의 모태가 됐던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석봉근 선생님 지금 잘 계신가? 우리 김효란 씨는 봉담 중에 김효란 씨는 왜 이렇게 이름을 썼나 모르겠다. 어쨌든 석봉근 선생님 지금 뭐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선생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학교를 떠나도 나를 기억해 줄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요. 내가 뭐 이 작업한다고 누가 알아줘?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의 그 노고가 우리 학생들에게 또 다른 선생님들에게 정말 가슴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는 게 그게 진짜 긍정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머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전 그래서 그 다음에 세명대에서 더 강의 요청도 안 들어오지만 들어와도 안 갑니다. 안 가. 그럼 아까 그 지영이라는 학생 한 명 때문에 그 이후로 내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수백 수천의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혹시 이 연수 끝난 다음에 강의 평가 같은 걸 적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를 어떻게 적는 거에 따라 제가 다시 화성오산 교육청에 와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말이 뭔 뜻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 못 알아듣네. 이 양반들은 우리 김현숙님 이런 웃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유머가 있는 거야. 내 말이 뭔 뜻인지 못 알아듣는 양반들은 유머 감각이 없는 거야. 고로 유머 감각을 여러분이 장착하시잖아요.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머리가 좋아집니다. 창의성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요.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자, 가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딱 떠오르는 단어 한번 써보세요. 자, 가로 시작하는 단어. 가족, 가짜, 가발, 가봉, 가방, 가지. 자, 가수. 오케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왜 이 단어를 썼겠어요? 아까 가방이라고 쓰신 선생님은요. 지금 소원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명품 백 사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그 선생님은 머릿속에 가방 살아가는 생각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주아 선생님, 가능.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가짜라고 쓰신 분, 아유, 이분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뭐든지 가짜로 보이는 거야, 가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이 단어가 뭔지만 떠올리셔도 그게 바로 여러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가족, 가능성, 가정, 뭐 이런 좋은 단어를 떠올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가짜, 가발, 가면, 가식, 가라이노마, 아주 부정적인 단어만 떠올립니다. 그래서 끝말잇기를 해보면요, 긍정적인 아이들은 가정, 정상, 상식, 식사, 사랑, 랑데뷰, 뷰티풀, 플라워, 원앙소리, 리본, 아름다운 단어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아이들은요, 가정법원, 원망, 망신, 신음, 음란물, 물침대, 대실 25,000원, 매사에 부정적인 단어만 이야기합니다. 아, 왜 대실이 부정적이냐고요? 피곤해서 쉬러 들어갔는데 더 피곤해서 나오는 게 대실이야, 대실. 난 이런 유머 좋아하는데 이런 유머는 하면 안 돼. 오전에 하면 안 돼. 오전에.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데서 하면 안 돼. 이러면은 100명 중 1명이 꼭 항의를 합니다. 어머, 강사가요, 야한 얘기했어요. 성적인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상처 입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강의 가면요, 항상 강사한테 3가지 경고를 합니다. 선생님, 성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선생님, 정치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얘기 큰일 납니다. 선생님, 저기 종교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제일 재밌는 얘기인데 나보고 뭔 얘기를 하라는 거야? 정치인이 섹스하다가 회개하는 얘기가 제일 재밌는데 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막 화가 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화를 내면 여러분들 정상인데 10명 중 9명은 웃었는데 나만 화가 나. 나만.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만 해보세요. 무엇인가 남들은 맛있게 먹었는데 난 그게 이상해. 난 못 먹겠어. 그럼 여러분들의 그 입맛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9명은 아무도 안 먹는데 혼자만 비암이 왔어요. 비암이. 살모사가 맛있지. 막 이러면서 씹어먹고 그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잖아요. 기생충 생겨. 기생충.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건강이란 얘기는 제가 해드렸죠. 정말 건강하셔야 돼요. 딴 거 없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몸 자꾸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먹는 거 편식하지 말고 가리지 말고 이것저것 먹고 그러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특히나 정신건강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누가 제일 먼저 반겨 맞아줍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누구죠? 강아지. 강아지가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만 튀어나와서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정작 나와야 되는 우리 아들은 어디가 있냐고요? 지방에서 게임만 합니다. 게임. 하루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녀석 뒤통수를 내가 뻑 갈기면서, 야 이놈아, 아빠가 들어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 어떻게 강아지만 맨날 나와서 꼬리를 흔들어주냐 이 자식아. 저 강아지는 우리 집에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6개월. 넌만 25년 동안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는데 이 자식이 밖에 나와서 내다보지도 않아. 그때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난 꼬리가 없잖아. 그래도 요즘 들어서 난 우리 아들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은 뭐 게임은 하지만 도박은 안 해요. 도박. 우리 아들은 도박도 안 하고, 우리 아들은 또 취직은 못했지만 취직하겠다고 우리 아빠가 어디 다녀요. 우리 아빠가 뭐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참 다행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요 한쪽이 좀 찌려옵니다. 사퇴했어요?
그거 사퇴할 만해. 사퇴할 만.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것도 또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취직이 안 되면 하다못해 자기 아버지까지 팔았겠냐 이거야. 만약에 이건 제 가정입니다. 만약에 옛날 같으면 그 정도 직업을 갖고 있는 자식의 아들들은요, 알아서 취직이 됐습니다. 서로 회사에서 데려갔을 거야. 근데 이제 세상은 점점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데려다가 퇴직금 50억씩 주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물론 100% 나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써야 될 정도로 아버지에 따라 아들이 자연히 취직되고 자연히 퇴직금 50억씩 받는 나라에서 점점 변하고 있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전 그런 점에서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아이고 저는요 우리 아들을 그 문제가 있길래 데리고서 상담을 좀 받으러 갔어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그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이거더라고요. 우울증. 근데 오늘 제가 만난 주무관님은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 딱 보자마자 저 오늘 강의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받았을 뿐인데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정말 꼴이라도 있으면 꼴이라도 흔들고 있을 법한 그런 주무관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냥 뭐 차도 타주시고. 솔직히 주무관님이 뭐 외부 손님 차 타는 그런 직업인가? 주무관님 굉장히 높은 직업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잘해주시는 거 보면 평소에도 아마 잘할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런 분들은 우울증 안 걸려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사를 안 합니다. 사람들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그러니까 오늘 제 강의 듣는 분, 뭐 예를 들어 뭐 100분이다 치면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 일어나서 내가 먼저 누구에게 인사를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우울증 초기 증상입니다. 인사를 했더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뭐 그냥 하기 싫은 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랬다 그러면 이것도 우울증 초기 증상이에요. 그리고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 안녕하세요. 이것도 우울증이에요. 기왕이면 우리 화성우수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목소리 톤을 평소에 미로 내신 분은 파 정도, 파 내시던 분은 솔 내시던 분은 라, 시, 도. 도 이상은 이거 미친 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목소리를 조금 하세요. 우리 화성효행초등학교 김정란님. 정란이야? 야이씨 내 첫사랑 이름이 정란인데 난 그래서 정란이란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울렁거려. 정란아. 경이는 오늘부터 좋아질 것 같아. 마스크를 썼는데 눈이 너무 이쁜 거야.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마요. 경이야 마스크 벗지 마. 요즘은 다들 미녀로 보여. 눈만 보니까. 정란아 내 말 잘 들어봐. 먼저 인사를 했는데 안 받는 사람은 뭐냐고요? 이거 강의 중에 이런 말 해도 되나? 음소거 했어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안 받잖아. 그럼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우리 한테 뭘 해야 돼요? 그럼 욕을 해야지. 더 인사를 잘해야지. 아침 먹었어? 막 이러면서 소리 내서 웃었어요. 비말 튀겨나와. 비말 웃으면 안 돼. 주변에서 그러면은 교육받는 게 아니라 무슨 1박 2일 아는 형님 보는 줄 알잖아. 마스크 꼈어? 잘했어요. 마스크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없는 요거 미국에서 공수한 마스크예요. 이거 색깔 요거밖에 없어. 코로나 초기에 내가 KTX 타고 광주에서 쫙 올라오고 있었어요. 왜 광주에서 왔느냐고요? 강의가 있었지. 그때는 막 진짜 1년에 한 300차례 이상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하루에 한 4번씩 강의할 때도 있어요. 원래 우리 화성 여기 오산 교육지원청 강의도요 3번이었어. 우리 서로 오산대학교에서 만나가지고 강의를 듣기로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이놈의 변이 때문에 이게 한 번으로 줄었잖아. 그것도 이게 온라인.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누굴까? 나야 나. 3번 할 걸 한 번 하니까 돈이
몰아서 주지도 않아. 그리고 한 50명 들어와 있다는데 내가 볼 때 한 300명 들어와 있네. 300명. 이게 3배는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그냥 퉁치려고 그러네. anyway 어쨌든 이거 마스크 초창기에 쓸 때인데 옆에 있는 분이요. 같이 이제 광주서 탄 젊은 친구인데 마스크를 딱 쓰고 있는데 기침을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참다가 여기 어디야? 여기 광명까지 왔을 때야. 광명. 이보게 젊은이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나 본데 기침을 할 때는 쓰고서 기침을 하는 거라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이런 미친. 내 마음이에요 그러더라고. 참 여러분 정말 한심한 사람 많습니다. 인사했다고 안 받아주는 거? 그래도 그 사람은 대놓고서 인사 난 안 받아 내 마음이야 그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난 진짜 사람 팰 뻔했다니까. 그래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에휴 그래 난 20대랑 잘 안 맞나 보다. 요즘 20대랑 저랑은 잘 안 맞아요. 요즘 대선 지지율도 보니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20대들하고 60대들은 지지를 안 해. 내가 누구라고 확 까발리고 싶은데 그분 60대? 50대? 아니야. 젊은 20대야 20대. 어쨌든 요즘 20대하고 나이 먹은 60대들은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를 아주 개떡같이 보더라고. 왜 그렇게 나이 든 거하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지 몰라? 누굴 지지하냐고요? 이거 얘기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나 바로 잡혀가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살짝 돌려서 말할게요.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5분 만에 날 웃겨줬어요. 진짜 좋은 대통령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국민들을 웃겨줄 수 있는 사람. 하하하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날 만나자마자 자기는 막 공중부양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만지면은 막 그냥 위암이 낫는다 그러고 자기 뭐 가입을 하라 그러고 그 양반 여기 손 안 대고 막 운전할 수 있다 그러고 야 되게 웃기더라고. 야 난 그 양반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애 나면 1억씩 준대 1억씩. 그럼 난 빨리 그 사람 대통령 되자마자 가서 풀릴 거야. 풀러가지고 한 3명쯤 낳을 거야. 그럼 난 3억이야 3억. 자 그래서 뭘요? 김현미 씨 왜 모른 척해? 풀을 거 있잖아.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인지 코미디인지 뭐 대화를 하니까 재밌다. 야 이게 온라인도 좋은 게 있다. 온라인도. 왜냐하면 오프라인은요 너무 멀어서 김경희 씨가 이쁜 걸 몰라. 우리 정봉희 씨가 저렇게 안경 쓰고 있는 걸 멀리서 보면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좋잖아요. 여러분들 가까이 보니까 나 검버섯 핀 것도 보이잖아. 검버섯. 여러분 미리 봐두세요. 검버섯. 내가 이거 얼마 있다가 레이저로 다 지져버릴 거야. 지난번에요 제가 강의를 간 데가 성형외과인데 간호사님만 한 60명이더라고요. 와 대단해. 그 체인점인데 그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선생님 제가 보너스로 얼굴 조금만 손봐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누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레이저로 요 검버섯을 싹 지웠어요. 엄청나게 따갑고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거기다가 마취 크림을 발랐다는데 공짜라 그랬는지 좀 싸구려를 발라서 그랬는지 엄청 아픈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마누라한테 성형수술하고 왔다 그러면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잘했어. 정말 그 어려운 일을 겪었구나. 여자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뻐지겠다는데 엄청 박수를 쳐줬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검버섯이 올라와서 얼마 있다가 제가 또 받으러 갈 거예요. 이처럼 칭찬해 주는 거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도요 항상 칭찬해 주세요. 칭찬을 해주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나? 물론 인사해도 대꾸 안 하는 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반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녕 그럼 나도 안녕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잘 잤니? 그럼 나도 잘 잤니?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야이
그럼 그쪽도 거기다 덧붙인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먼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영국에 6살 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야야야 저 술주정뱅이 아들 녀석 크면 술주정뱅이밖에 더 되겠어? 그래서 그 6살짜리 아이를 무시했어요. 근데 그 6살짜리 아이는 아빠의 그런 피를 받은 거를 자기 선에서 끊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6살짜리 아이가 뭘 하겠어요. 기껏해야 뭐 도리도리 이거밖에 더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자.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저씨, 인사를 큰 소리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좀 허전해. 그 다음에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아주머니 머리 새로 하셨나봐요. 어울리시네요. 어머 아저씨 새로운 신발이 너무 어울리세요. 너무 멋져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은 전부 이 아이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와 아버지는 개판인데 아들 하나는 잘 뒀네. 저놈은 나중에 커서도 뭐가 돼도 될 놈이야. 그 6살짜리 아이는 정말 영국을 빛낸 최고의 작가가 됐어요. 버나드 쇼. 무슨 쇼? 버나드 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칭찬받고 싶죠? 받고 싶은 거 10배로 먼저 하세요. 그러면 10명 중 1명은 여러분에게 그 칭찬을 되돌려 줍니다. 칭찬하라. 칭찬 많이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렇죠. 유머 있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하나는 돈입니다. 돈. 우리 누나 재혼했는데 건물주랑 했어요. 건물주. 그랬더니 요즘은 못 나가는데 겨울철마다 전화 걸면요. 여기 태국이야. 여기 싱가포르야.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남편이 돈을 버니까 마누라는 일 안 해도 돼. 가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 결혼할 거니? 미쳤어요? 요즘 20대 애들 2명 중 1명이 결혼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안 하는지 제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면요. 결국 두려움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결혼을 안 하는 거고 책임지기 싫어서 내 한 목숨 책임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무 그건 무책임한 말이야. 너는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인해 네가 태어났잖아. 그러면 적어도 너가 한 명은 낳아놔야지만 네가 지구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결혼해. 어머 선생님 결혼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잘못될 확률이 높으니까 빨리 하란 말이야. 빨리 20대 초반에. 그래서 잘못되면 또 할 수 있잖아. 또 할 수 있어. 그래서 빨리 해라. 그 남자 녀석들은 일단 군대부터 갔다. 군대. 왜요? 군대는 사람의 일생을 축약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야.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 저는 왜 군대를 가라, 결혼을 해라 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사람으로 바뀐 게 바로 군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결혼이에요. 더 잘한 일은 아이를 낳은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근데 제일 잘못한 건 뭔지 알아요? 하나밖에 못 낳았다는 게 너무 후회가 돼요. 혼자 있는 아들을 보면 우울증에 빠져있는 아들을 볼 때도 아유 저놈이 밑에 동생이라도 있었으면 좀 더 밝아서 좀 활달하게 놀지 않았을까?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천에 그 심리상담소를 데려갔거든요. 김현미 씨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도를 해보라고요. 김현미 씨가 도와줄 거 아니면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현미 씨 일단 본인이 내가 이 한 목숨 바쳐서 우리 신상훈 씨를 위해서 딸을 낳겠다라는 생각 결심이 들면 그러면 찾아오세요. 현미 씨 꼭 저렇게 책임지지도 않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휴 이 오산 화성에 와서 강의하는 게 아닌데 여기 이렇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없나? 화이팅! 화이팅! 사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제천 가서 했거든요. 제천. 근데 제천 가서 하니까
거기는 저를 대해주셨던 장학사님이 아들이 육사 들어갔다는 거예요. 육사. 나 깜짝 놀랐어. 그 육사 보내기가 쉬운 거 아니거든요. 뭐 제천을 제가 비하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천에서 그렇게 애 길러가지고 육사 보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다. 어머님 제가 만약에 또 자식을 낳으면 육사 보내고 싶어요. 왜요? 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제일 많이 만든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육사야 육사. 육사 출신이 제일 많이 갔어. 서울대 그렇게 많지 않아. 내가 볼 때 서울대 나왔다고 대통령 되질 않아. 왜냐면 서울대 애들은 너무 잘났거든. 자기만 잘났거든. 생각해봐요. 자기가 잘난 사람을 우린 좋아하나? 싫어하지? 어쨌든 저는 그 장학사님한테 물어봤다. 저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들로 키우셨어요? 저도 한번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아시잖아요. 저는요 무조건 칭찬만 했어요. 칭찬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걔가 삐뚤어 나갈 땐요 전 이 말만 했어요. 아들아 네 인생 네가 살아라. 엄마는 책임 못 져. 나중에 아들이 그 사관학교 들어간 다음에 엄마한테 고백을 했대요. 자기는 엄마가 그 말 할 때가 제일 무서웠다고. 책임 안 지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열심히 우리 사창 초등학교 최규원 씨 이 초등학교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어쨌든 대양 초등학교의 라윤정 씨, 남양 초등학교의 김정혜 씨, 뭐 여러분들도 왜 열심히 지금 학교에서 이 강의 들으면서 왜 나오겠어? 까놓고 얘기할까? 우리나라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없어. 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야. 단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지만 이 직업이 조금 더 보람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존경받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보여드릴까요? 자,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자, 주먹을 말아주시고 팔뚝을 5번 접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상태에서 그대로 제끼세요. 자, 뒤로 제낀 다음에 팔뚝을 5번 접어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거기까지. 자, 제끼고 접으라고 그러면 접으면 돼. 접으면. 근데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느냐면, 에이, 저 자식이 내 팔뚝을 부러뜨리려나 보다. 이 생각했다고요. 맞죠? 그만큼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면 왜 안 들어? 이처럼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걸 인정하자고요. 단 옛날에 우리가 옆 짝이랑 막 줄 거놓고 38선 넘어오면 막 그냥 찍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옆줄하고 우리가 무슨 대결을 벌여, 줄다리기 대결 벌여. 그럼 나랑 싸우던 짝하고 한 편이 된다고. 근데 또 옆반에서 말이야, 또 싸우자고 넘어오면 우리 반 전체가 옆반하고 또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딴 학교 애들하고 또 무슨 패싸움이 벌어지면요. 저는 이제 배재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특히 우리랑 패싸움했던 중동 고등학교가 있어요. 난 그래서 중동을 지금도 싫어해. 난 그래서 저쪽 중동 지역은 가본 적이 없어. 여기 일산 넘어가는 중동 있잖아. 거기도 싫어. 맨날 차가 막히는 데가 중동이야. 중동. 그런데 이 중동 애들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우리 배재가 또 한 몸, 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아서 알지만은 우리는 저게 되는 거야. 내 편. 나라고 생각해야만 사랑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소중하다는 걸 깨우쳐야지만 그게 진정한 우리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이요. 나도 봐봐. 말끝마다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마누라. 이게 이제 교육의 효과인데 그렇게 우리 말하는데 그 우리가 너무 좁으면요. 이게 돼지우리가 되는 거야. 돼지우리. 이걸 넓힐 필요가 있어요. 넓힐 필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넓혀지다 보면 너와 나 소중한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로 뭉칠 수 있다. 이런 소리 이게 얼마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내가 이기적인 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자고. 인정하고.
어제도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손잡이 있는데 다 먹고 난 그 커피컵 요게 딱 있더라고요. 아, 난 그런 거 보면 정말 못 참아요. 나 저기 CCTV 돌려서라도 저거 놔둔 놈 내가 잡아버리고 싶어. 그 누가 갖다 놨겠어요? 자, 20대가 놨겠어요? 30대가 놨겠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 자, 몇 대가 놨겠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이 들으신 분들은요, 새로 산 거나 이렇게 중간 이상 채워진 게 놓여 있으면 그건 60대 이상. 왜냐 깜빡깜빡 하거든. 그래서 다 처먹은 거야. 그리고 딱 보면 이 음료가 젊은 애들 가는 음료야. 젊은 애들. 그러니까 뭐 이주연 씨가 얘기했듯이 난 20대라는 심증이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야, 꼰대라고 해도 좋아. 꼰대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나이가 들어보면 그때 가서 느낄 거예요. 그때 가서 아, 내가 왜 젊은 시절 저렇게 못했을까? 젊은 애들 중에 저 꼰대는 말이야. 꼰대는 이런 사람 치고 나이 들어서 꼰대가 안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꼰대 하는 젊은이가요, 나중엔 더 꼰대가 됩니다. 오히려 나 같은 꼰대를 보고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유, 나도 저 양반 왜 앞에서 방구를 뿡뿡 껴? 그러면서 막 화를 내지 말고 방구 뿡뿡 낄 때마다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똥을 싸지 않아 다행이야. 이렇게 믿어주시란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애들 중에도 그 상대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막 그러는 친구 있어. 인사 잘하는 친구 있어. 그러면 주머니가 열려. 주머니가. 아, 왜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고개를 탁 숙이는 거는 누구나 합니다. 다 숙여져요. 나도 이제 점점 허리가 나빠져서 이렇게 숙여지는데 그때 가서 숙이지 말고 젊을 때부터 숙이고 웃어주고 인사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그런 유머 있는 사람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1시간 한 10분쯤 강의를 했고요.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앞으로 한 20분 뭐 연장 전까지 가면 한 30분 남았으니까 자, 요거는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왜 집중해서 들어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후반부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유, 이 양반 누구야? 이주연 씨 연장전 가자. 근데 사실은 연장전 안 가도 돼요. 왜냐면 일찍 끝내달라고 그랬거든 담당자가. 난 저런 사람 너무 좋아. 옛날엔 싫었어. 가자마자 저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은요 일찍 끝내는 거 좋아하니까 2시간짜리 강의니까 1시간 반만 해주세요. 그럼 난 그때 화가 났어. 아이씨, 내 강의 들어보지도 않고 뭘 빨리 끝내달래. 나중에 더 해달라고나 그러지 말아라. 이씨. 막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그냥 짧게 해달라 그러면 아유 고마워요 이러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 번은 저기 남쪽 지방에 있는 군청 강의를 갔어요. 군청 강의. 난 미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지. 난 양복을 안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봤을 때는 내가 무슨 강사라고 몰랐었나 봐. 잠시 후에 한 10분 후부터는 서울서 오신 신상훈 교수님께서 2시간 동안 특강이 있으시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분 모셨습니다. 아니 뭐 내가 뭐 중풍을 앓고 있나? 뭐가 힘들어. 부르면 다 가. 부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부모 행사할 때 괜히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 날 부르란 말이야. 난 싸게 가요. 특히 이 오산, 화성 이 지역은 내가 저기 수도권 할인 막 들어가. 그러니까 싸게 불러. 그때 내가 굉장히 까칠할 때거든. 어떤 여자 공무원이 이러더라고. 어머, 너무 길어요. 2시간 강의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요. 그러는 거야. 옆에 강사가 와 앉아 있는데 말이야. 너무 열받더라고. 그래서 나 강의 딱 돼서 마이크 잡자마자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은 몇 살까지 근무하십니까? 60살이요? 너무 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묻지를 않더라고. 2시간 동안 내리 한 번도 안 웃었어. 나도 기분 나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왕이면 어머, 오늘 이거 사주시는 라면이 난 인생에서 먹은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에요 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데리고 또 뷔페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얘기 하고 갑니다. 왜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매일 두세 번씩 강의하고 매번 이렇게 막 수백 번씩 강의했는 줄 알아요? 웃겨만 주면 강의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웃기긴 한데 뭐 남는 게 없어. 뭐 그저 그래. 뭐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여러분 삶을 바꿔줄 만한 얘기를 꼭 할 테니까 명심해서 들으세요.